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머리를 식히고 있지만 내 머릿속은 지금 매우 복잡하다. 집을 나오기 전 TV를 통해 들었던 아침 뉴스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낮 2시경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한 저수지에서 자동차와 함께 수장된 변사체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연일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면서 감춰졌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차량 내부는 토사로 가득 채워져 있고 시체는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서 변사자의 신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은 자살이나 사고사, 타살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적조회와 실종 신고자를 중심으로 변사자의 신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의 최측근인 박준희 실장이 실종되었다. 그리고 6개월 뒤 어제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과연 경찰은 누구를 용의선상에 둘 것인가? 일단 박준희 실장은 주변에 적이 많다. 나의 비자금과 단체 공금을 관리하면서부터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게다가 박 실장은 주먹 3개의 몇몇 어깨들과 교류하면서 필요하다 생각되면 추근되는 상대들에게 보이지 않은 폭력을 행사해오기도 했다. 대부분 협박성 폭력으로 그쳤지만 심한 경우 거의 불구에 가까운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주로 극성스런 기자들이나 시민단체의 소수 극렬파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총대를 매는 것은 늘 어깨들이었지만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뒤에 박 실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박 실장은 종종 익명의 문자나 전화를 통해 협박 위협을 많이 받아왔다. 충분히 그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은 박 실장이 대동하고 다니는 그 어깨들이다. 요즘 세상에는 건달은 없고 돈맛에만 길들여진 양아치만 득실거린다고 한다. 박 실장이 거금을 다루는 실세라는 것을 그 어깨들이 알았다면 그 달콤한 돈맛 생각에 군침이 돌았을 것이다. 추적이 어려운 현금이 가득 찬 상자나 가방을 운반하는 박 실장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박 실장이 죽으면 돈의 출처도 밝히기 힘들 것이다. 그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는 매우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박 실장과 항상 동행하고 다녔으나 사건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걸로 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적지만 내가 용의선상에 오를 수도 있다. 그들에게서 마땅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진다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사건 당일 행적을 묻겠지. 어차피 경찰은 실종일은 알아도 사망 시간대는 추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내가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집에서 쉬고 있었다고 하자. 6개월 전 나의 스케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다. 충분히 먹힐 만한 답변이다. 게다가 가정부가 출근하기 바로 직전에 돌아왔으니 가정부가 내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것이다. 박 실장이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나다. 그러나 문제될 것은 없다. 나와 박 실장 모두 대포폰을 이용해 통화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CCTV다. 내 거주지 주변에 몇 개 안 되는 CCTV의 파일은 보존기간이 넘어 모두 삭제된 상태이다. 그러나 경찰은 분명히 사건 현장 인근 교통정보 수집 CCTV를 분석해서 차량의 이동 경로를 분석할 것이다. 박 실장의 이동 경로는 드러나겠지만 나의 이동 경로는 파악이 힘들 것이다. CCTV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택시를 2번이나 갈아타고 마지막 기점에서 대포 차량을 이용해 현장까지 갔으니까. 게다가 두꺼운 뿔테 안경과 마스크까지 착용한 운전자를 교통정보 카메라가 밝히기는 힘들 것이다. 사건 현장은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고 이른 새벽이라 어떠한 인기척도 느끼지지 않았다. 목격자는 없었을 것이다. 만일 있었다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멀쩡한 차량이 깊은 저수지로 잠기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볼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달려오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경찰에는 신고를 하지 않겠는가. 설사 목격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를 알아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공식적인 자리에도 박 실장과 동행을 한 적이 없다. 박 실장은 나에게 최측근이지만 다른 제3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경찰은 나에게서 박 실장을 죽일 만한 동기를 찾기 힘들 것이다. 이제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이 남았다. 형사를 대면했을 때 혹시 모를 유도신문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뉴스에서 들은 사실 외에는
나는 사건 현장의 상황에 대해 전혀 몰라야 한다. 차량 안에 박 실장이 마시는 도중 떨어뜨린 독극물 병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른다. 그 차량 안에는 목을 조르는데 사용한 나일론 끈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른다.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조르면서 생긴 손바닥에 빨간 줄무늬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다. 박 실장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나는 모른다. 그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증거 사진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내가 박살내서 따로 묻어버렸으니까. 그 역시 나는 모른다. 완벽하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희열감이 밀려왔다. 그 순간 군악대 연주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생각해보니 또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 박 실장이 불편해진 나와의 관계를 주변인들에게 말하고 다녔는지의 여부다. 박 실장이 비자금에 대한 일정 지분을 요구했을 때 나는 흔쾌히 승낙하는 척했다. 박 실장의 요구에 나는 심기가 매우 뒤틀렸지만 참아야 했다. 만에 하나 박 실장이 공개석상에서 입이라도 열어버린다면 나는 모든 꿈은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이다. 이걸 빌미로 박 실장은 분명히 내 목을 틀어줄 것이다. 양아치들하고 놀더니만 똑같은 양아치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다급한 마음에 거짓으로 승낙했지만 박 실장은 나의 승낙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 같다. 불편해진 건 나였지 박 실장이 아니었다. 비자금 문제로 새벽에 박 실장을 불러내었을 때에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차를 몰고 나올 만큼 그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았다. 신뢰는 아니어도 최소한 내가 자신 때문에 옴짝달싹 못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박준휘 실장, 내가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그는 결코 입이 가벼운 친구가 아니다. 주변인들에게 우리 관계를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 실장은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조금 안심이 된다. 안도감에 나는 잠시 넥타이를 매만졌다. 아차, 그런데 놓친 게 또 하나 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살짝 미간이 찌푸려졌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다. 시나리오가 잘 짜여지는 것 같았는데 뭐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은 거지? 입단속을 시키긴 했지만 혹시 박 실장이 집을 나오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만나러 나간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혼자 사는 사람이 그럴 확률은 낮긴 하지만 동행하고 다니는 그 어깨들한테 말한 건 아닐까? 아니겠지. 만일 그랬다면 실종 당시부터 형사들이 나를 추궁하느라 바빴겠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며 천천히 정리해보자. 아,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 손가락 검지로 관자놀이를 누르려는 순간 나를 향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지요. 그제서야 주변 상황을 인지한 나는 진행자의 안내로 단상에 올라섰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오늘 밤은 여러모로 잠들기 힘든 밤이 될 것 같다.